완벽한 설계와 압도적인 무장을 갖추고도 정작 허락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전투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국산 무기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직면했던 가장 뼈아픈 현실은 바로 기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심장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보다 미국의 수출 승인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우리 방위 산업의 거대한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항공 엔진이라는 금단의 영역에 도전해왔지만 세계 시장을 독점한 선진국들의 기술 장벽은 견고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아덱스 현장에서 울려 퍼진 한 줄기 굉음이 그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그 날카로운 소리는 기존의 엔진음과는 분명히 다른 묵직한 에너지를 담고 있었으며, 현장에 모인 미국 보도진과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작동음이 아니라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화염으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엔진 기술은 방위 산업의 최정점이라 불릴 만큼 극도로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분야이기에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을 선보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계 군사 질서에는 거대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에 가까운 벽을 허물고 자신들만의 심장을 완성했을까요? 그리고 이 엔진이 내뿜는 푸른 화염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반격의 서사를 시작합니다. 하단 댓글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국방 자립의 의미를 남겨주세요. 이제 그 굉음의 발원지인 엔진 내부의 비밀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 속에 거대한 진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덱스 2025 현장에서 목격한 5,5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은 겉으로 보기에는 KF-21에 장착된 거대 엔진보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사활이 걸린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왜 처음부터 2만 파운드급 대형 엔진에 도전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공 엔진 기술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극한의 영역이기에 대한민국은 가장 영리하고도 확실한 단계적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5,500파운드라는 추력은 현재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중형 무인 전투기와 저피탐 무인기를 운용하기에 최적화된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엔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1600도 이상의 가혹한 열기를 견뎌내야 하는 단결정 블레이드와 첨단 세라믹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강철조차 촌농처럼 녹아내리는 그 지옥 같은 온도 속에서 엔진의 날개가 형태를 유지하며 초당 수만 번을 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단 6나라만이 보유한 소재, 공학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수석 연구원은 초기 시제품 시험 단계에서 내부 블레이드가 파손되어 엔진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던 그날의 참담함을 기억합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뻔한 위기 앞에서 팀원들은 좌절하는 대신 파편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오히려 내열 합금의 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치열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최소 1,000시간 이상 정비 없이 운용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재와 코팅 그리고 냉각 기술이 동시에 혁신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코어 엔진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KF-21에 탑재될 일만
5천에서 2만 파운드급 대형 엔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술적 징검다리를 놓게 된 것입니다. 미국 보도진이 경악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한국이 불과 1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따라잡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엔진을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자립의 시작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믿고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금속의 심장이 단순한 기계적 성능을 넘어 어떻게 우리 하늘의 작전 판도를 통째로 바꾸게 될지 그 소프트웨어의 비밀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기술적 성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엔진이 선사할 전략적 자유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조차 통제할 수 없는 국산 엔진만의 소스코드와 유무인 복합체계의 놀라운 미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엔진이 내뿜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 엔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언어인 소스코드를 한국이 온전히 손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미국산 엔진은 블랙박스라고 불릴 만큼 그 내부의 제어 로직에 접근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도 엔진과 기체 사이의 최적화나 특수 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이 필요할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구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의 탄생은 이러한 기술적 종속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엔진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KF-21과 무인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한 몸처럼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체계, 즉 워리어 플랫폼을 우리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울프팩 전술의 핵심으로 유인기가 위험한 전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국산 엔진을 장착한 스텔스 무인기들을 지휘하여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작전이 가능해졌음을 뜻합니다. 만약 엔진이 국산이 아니었다면 무인기의 가변적인 추력 조절이나 초정밀 비행 데이터를 우리 군의 입맛대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의 교전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적의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만기 촘촘한 지역에 국산 엔진을 탑재한 저피탐 무인기들이 먼저 진입하여 전자전으로 적을 교란하고 그 틈을 타 후방에 KF-21 조종사가 안전하게 정밀 타격을 명령하는 장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사지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지능화된 비행 심장들을 지휘하는 전장의 메스트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유도는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3국의 승인 없이도 우리가 개발한 최첨단 기동 소프트웨어와 무장 통합 기술을 패키지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 보도진이 미친 기동이라 표현하며 놀라워했던 그 비행 모습의 이면에는 이처럼 기체와 엔진이 소스코드라는 하나의 언어로 완벽하게 소통하며 한계치까지 성능을 끌어올린 한국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승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로소 죽지 않는 전쟁,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동하여 전장을 지배하는 이 미래가 얼마나 빨리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 주변국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특히 독자 개발의 벽에 부딪힌 일본과 기술적 한계를 노출한 중국은 한국의 이 거침없는 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엔진 기술의 국제적 위상과 주변국들의 숨겨진 반응을 냉철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성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엔진이 선사할 전략적 판도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신다면 계속해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의 성장은 때로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엔진 국산화의 성과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하려 몸부림치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행보는 독보적인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과거 F2 전투기 개발, 당시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막혀 핵심적인 엔진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고, 그 결과 독자적인 심장을 갖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어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영국 및 이탈리아와 손잡고 직캡이라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프로젝트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일본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차라리 한국처럼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기술을 쌓아 올렸어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또한 사정은 복잡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WS 시리즈 엔진을 내세우며 기술 우위를 주장해 왔지만 실제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인 엔진의 수명과 신뢰성 문제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금속의 한계의 온도에서 버티는 시간과 정비 주기 측면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서방 규격의 정밀함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경공격기인 FA-50에서 시작해 KF-21이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거쳐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에 이르기까지 가장 현실적이고도 영리한 로드맵을 밟아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해외 군사 매체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덱스 현장에서 한국산 엔진의 세부 구조를 살피던 해외 기자들이 한국이 이 짧은 기간에 소재와 가공 기술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탄식 섞인 찬사를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성장을 반기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진 공급권을 통해 한국의 무기 수출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통제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동북에서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넘어서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며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선 한국의 경쟁력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과 중국을 압도하는 한국 방산의 기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 기세가 세대 전투기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 믿으신다면 하단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기술적 성취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지 그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술의 성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먹거리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투기는 파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는 판매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공기,
엔진 국산화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보면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한 대를 도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보다 그 전투기를 30년 이상 운영하며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3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은 주기적으로 부품을 갈아주어야 하고 정밀 점검이 필수적인 소모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며 해외로 지불해야 했던 막대한 창정비 비용과 부품 대금을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화, 유출을 막는 것을 넘어 국내의 거대한 항공 정비 산업 사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엔진 국산화의 파급 효과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엔진 직접 수출과 국산 전투기의 패키지 판매를 통한 직접적인 이익입니다. 엔진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생기면 수출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는 곧 방산 기업의 수익성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입니다. 엔진 내부의 초내열, 합금이나 특수, 가공 기술은 국내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의 기술력을 동반 상승시키며 약 16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정밀 가공 업체 사장님은 과거 외제 부품 수입을 기다리느라 공장을 세워야 했던 서러움을 떠올리며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부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공장에 활기가 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민수 분야로의 기술 전입니다. 전투기 엔진을 통해 확보한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은 향후 민간 항공기 엔진은 물론 대형 선박의 추진기관이나 발전용 터빈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엔진 하나가 대한민국 정밀 제조 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거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 산업 구조가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고북 아가치 구조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방위 산업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이 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며 달러를 벌어들이는 미래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완성된 금속의 심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이번 대서사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이라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며 무모한 도전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모든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2년간 엔진 시험동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타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는 당당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수만 명의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엔진이 뿜어내는 저 푸른 화염은 단순한 금속의 연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땀방울과 기술 자립을 향한 온 국민의 염원이 응축되어 터져나오는 의지의 폭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은 세계의 그 어떤 하늘에서도 누구의 족쇄도 차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고동칠 것입니다.
기술 종속의 시대는 끝났으며 우리는 이제 당당한 공급국이자 게임 체인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속의 심장에 깃든 우리의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늘의 이 성취는 내일 더 큰 꿈을 향한 위대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엔진을 얻었지만 내일은 더 넓은 우주와 더 깊은 기술의 심연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이 장엄한 방역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날개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 블록3에 탑재될 완전 매립형 스텔스 엔진의 비밀과 6세대 전투기를 향한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그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증명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